오늘의 특징입니다. 어제 실적을 내놓은 LG전자인데요. LG가 전략 스마트폰인 G4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 1,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역시나 힘이 좀 부족합니다. 1%대 약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리온쿠체는 중국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화룬만가라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으로 이때 입점이 되면서 4천여 개 매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장에서 3% 이상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화제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테 사태로 그 대체 상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조화제약에도 갱년기 개선 제품이 있다라는 소식이죠. 백수호 대체제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서의 특징 종목들 일단 확인해봤는데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죠. G4가 공개되고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오늘장에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었는데요. 향후 LG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오늘 LG전자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의견이 있었는데요. TV와 휴대폰 부분에서 우려가 있고 최근 동사의 주가는 약세 국면에 놓여 있지만 0.9배의 낮은 PBR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의 성장 스토리 등을 감안해서 G4의 우호적인 시장 반응까지 더해진다면 동사의 주가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상승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의 어떤 통화 수요 약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안 좋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2분기부터 LG전자는 일부 TV 모델의 판가를 인상시킬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이머징 시장의 어떤 통화 수요 약세가 계속해서 어떤 백색 가전 부분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부분에 부정적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를 85,000원 내면서 일정 부분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이제 결론은 내렸는데요.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결론은 사실상 하반기 때 G4의 어떤 좀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85,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G4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LG전자를 매수할 수는 있으되 시간은 충분히 걸릴 수 있고 이제 G4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단축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온쿠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한국 밥솥을 사서 가는데 이제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모멘텀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온쿠첸이 중국 최대 유통업체로 손꼽히는 프리미엄 유통매장 화룬만가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화룬만가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이고 현재 중국 북경, 상해 등의 31개 성에 4천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리온쿠첸은 중국 내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밥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방 가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내에 화북 지역을 시작으로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룬만가가 소속되어 있는 CCCME가 이제 11만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 수출입 상회인데 이 중국 기업의 어떤 수출입 활성화와 그리고 기업 간의 법률 그리고 자문 갈등 중재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CCCME 산하 기관 역할을 하는 사이나맥과의 전략적인 합작식에 의해서 어떤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온쿠첸 대표가 화룬만가가 중국 최대 프리미엄 유통업체이고 프리미엄 주방 가전업 제품으로는 이제 꾸준히 어떤 인기를 얻어온 만큼 리온쿠첸과는 부합한다라고 여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 내 판매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어떤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400억대 자금을 운용하는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가 부산 방직을 매수한 이유가 부산 방직이 보유하고 있는 리온쿠첸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식들을 매집한 것들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리온쿠첸도 따라서 저평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시장 분위기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보니까 목표가를 단기로 15,000원 가져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리온쿠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여쭤볼게요. 오늘 장 네. 초반에 비해서 상승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만약에 네. 오늘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좀 매수를 노려본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적정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3,0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사실 9% 넘는 뭐 급등세, 11%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고 오늘도 사실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빠졌는데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내추럴 엔도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걸 겪고 나서 확실한 매수 주체를 좀 찾아서 한꺼번에 매기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종목별로 이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 몰리면서 주가를 한 뭐 분당 4, 5%를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중간중간에 있는 급등락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13,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하다.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시장에선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리움쿠텐 추세적인 상승을 더욱더 전망하셨습니다. 지금 가격대인 13,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화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의 대체제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에서 우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하십니까? 네, 조화제약 주가 상승세입니다. 식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죠. 예, 뭐 식약처라고 하는데 이날 가짜 백수호 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전해진 것에 따르면 일단 조화제약이 최근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을 출시한 바 있고 백수호 역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대체제로서 내추럴 엔도텍의 대체제로서 조화제약 제품이 부각되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화제약이 상한가로 직행을 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모습인데 내추럴 엔도텍의 어떤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성격을 띠는 어떤 조화제약 쪽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갱년기 증상 개선 일반 의약품으로 에스트로에이정이라는 것을 조화제약이 출시를 한 이후에 그 주 성분이 레드클로버인데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인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홍소라든가 야한증이나 감정 기복으로 인한 화, 초조, 흥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화제약을 두고 약간은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그간 코스닥 시장을 차갑게 식혔던 내추럴 엔도텍의 대체주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테마라든가 혹은 단기 심리에 의한 상승은 과연 기업의 적정 평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의 주가 일단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종목을 정확히 바라보고 투자를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증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떠한 업종이나 종목들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그에 따른 투자 의견도 전해주시죠.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가 가느냐 중소형주가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같이 가왔고 조정도 비슷하게 받는 모습인데 5월 이후가 됐을 때 만약에 대형주가 가는 모습이라면 화학주와 건설주가 좀 그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장이 올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아직 실질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지만 건설주 쪽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건설주나 아니면 화학주는 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중소형주 시장,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가는 그림이라면 여전히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보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가 하반기에 좋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자재 쪽, 코스닥 쪽에서 건자재 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어디가 더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더 잘 가느냐, 코스닥이 더 잘 가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업종들이 다를 테니까 그에 따른 전략을 구사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전략과 5월 증시를 앞두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특징주였습니다.